유골촌지 이런 좀 제안서를 하나 써달라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뭐 연설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제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낳고 싶었고요, 또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낳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6월 중순전에 썼기 때문에 지금과는 약간 바뀐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시민단체에 제안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좀 어색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제안서를 또 읽으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들고 왔습니다. 좀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쏜 제안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유동물인 고래는 그물에 걸리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때 동료 고래들은 그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밑에서 밀 올리기도 하고 또 이빨로 물어뜯기도 한답니다. 그래도 결국 동료 고래가 죽으면 한동안 떠나지 않고 그 곁을 맴돈다고 하네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곁에만 있어줘도 큰 힘이 됩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400명 이상의 탄 배가 뒤집힌 광경을 보았습니다. 세월호 탑승자 476명, 사망자 292명, 실종자 12명, 생존자 172명, 구조자 0명. 이 중 325명이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고등학교 학생, 그중 75명만 돌아왔습니다. 특히 2학년 10반은 1명, 9반은 2명, 8반은 2명이 생존했습니다. 이 반들은 여학생 말이라서 더욱더 마음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최근엔 목에 학생증을 걸고 있는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떨리고 애타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부르면서 학생증을 목에 걸었을까요? 부모님이 시신이라도 쉽게 찾게 하려는 마지막 보도였어야 생각됩니다. 또 어떤 학생은 장례를 2번이나 치렀다고 하네요. 유전자 검사로 93.23%가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게 일치하는 가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선실에 오래 머무르면 부유물이 서로 섞인다고 하네요. 또 둥근 창문에 머리가 끼어있는 학생 시신은 잠수사들을 울렸다고도 합니다. 최근엔 우리가 최요셉 군의 눈물을 또 보았고요. 또 혼자 구조된 5살 된 여자아이는 아빠, 엄마, 오빠가 왜 자기만 버리고 제주도로 이사갔냐고 물어본답니다. 이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줘야 합니까?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아직도 시신을 못 참고 남겨진 유가족분들 이제 어떡하나요? 먼저 시신을 찾은 사람을 축하해야 하나 묻지 못할 상황까지 생기고, 또 시신이 한 곳만 발견되어도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싸우기도 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맨 마지막에 남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공포가 되어서 자리 잡고 있는 분들에게 이 세상에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인도의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죄악을 노력 없는 부흥,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 원칙 없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기서 하나라도 제외시킬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번 사건은 이 7가지 재앙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상풍백화점 사고,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이런 대형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었고 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최근 한국 사회는 세월호 전과 세월호 이후로 나눈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착해서 공부만 해서 성숙된 시민의식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으라고 외친 선장 선언과 그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겉으로 미워하는 수구 세력, 꼴통 세력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제안합니다. 첫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천만인 성명에 적극 동참합시다. 둘째, 시신을 다 찾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고통받는 유가족과 아픔을 같이 합시다. 큰 힘이 못 되어도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라도 위로가 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곁에 있다는 걸 계속 알려줍시다. 셋째, 집권 여당과 권력층의 방해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국정조사가
있게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과 연대해서 끊임없이 알려나갑시다. 다행히 최근에 종교계, 시민단체 또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 통해서 행동에 나서서 큰 힘이 되어서 잊혀가는 현실에 큰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린이라는 영화에 나온 중용 23장의 명대사 중 끝부분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부터 변하겠습니다. 애타는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물과 소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단식하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다 함께 우리의 손으로.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쓸 당시만 해도 특별법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공론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도 이미 집권 여당이나 권력층에서는 이걸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오늘도 근데 그 뒤에 뭐 정토회라든지 다른 시민단체가 나서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세월호를 선거에 악용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배웠습니다. 선거철에 모든 이슈를 공론화시키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 아닌가요? 선거철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면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방송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정권이 실패하면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어도, 다음 정권은 누가 들어서도 힘들기 때문이죠. 제가 통령이란 말을 찾아봤어요. 통령은 총괄하여 다스리는 자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통령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를 대통령이라고 부른답니다. 미국에서는 2인자를 부통령이라고 부른대요. 우리나라는 부통령은 없고요. 현재 소통령으로 불리는 사람만 있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게 있는데요. 이 말을 누가 좀 잘 대통령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600년 전쯤에 어떤 왕이, 파라세나지토라는 왕이 부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훌륭한 왕이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훌자고 해서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소 조금 길긴 한데 제가 빨리 이렇게 요약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꼭 전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왕이, 훌륭한 왕이 어떻게 되면 될 수 있냐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직 외아들 사랑하듯 백성을 사랑하십시오. 억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일지라도 귀중한 것입니다. 스스로 억제하여 자신의 악덕을 제어하고 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버리고 바른 길을 가십시오. 타인의 불행 위에 나의 행복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괴로운 자를 돕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며 병든 자를 구하시오. 왕의 지위를 특별한 것으로 생각지 말며 아부하는 자의 말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굳이 고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긴장이 풀려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며 정각을 얻도록 항상 조용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냉정한 판단을 잃고는 한나라의 이해를 구할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의 생명도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맙니다. 백성의 행복을 해치지 말며 백성들의 행복이 흔들리지 않은 토대를 닦아주십시오. 2600년 전에 했던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말을 끝으로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